이건 진짜 사랑을 하는 연인, 지금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라면 이 구조를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것만 알아도 헤어질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혼할 가능성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노래 가사 하나에 사랑에 대한 본질과 진리가 다 담겨 있죠.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의 르네상스 2화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저번 편에는 이제 당근밭 음. 걷기에서 시도 낭송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평론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원래 우리가 1 화에 하려고 했었던 네. 대중가요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대중가요. 대중적이죠. 저번에 음. 시는 솔직히 대중적이다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진짜 대중적으로 대중가요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저 정확히는 대중가요의 가사죠. 가사 평론을 해 보려고 오. 하는데, 일단은 어떤 가수의 신곡인데 최근에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유명 네.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등장하시고. 근데 제가 원래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거 영상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떤 채널에서는 돈을 받고 홍보해 주는 일일 텐데 '아 저 가수의 역량을 저 정도밖에 빛내주지 못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빛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좀 진짜 빛나는 부분을, 진짜 강점을 스토리텔링 해 주는 음. 콘텐츠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받은 제가 하려고요. 예. 팬심 진심을 다해서, 100%. 예, 진심을 다해서. 이 가수가 외모도 굉장히 잘생기고 또 귀공자 같은 외모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작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노래도 어. 당연히 잘하지만 작사를 진짜 잘해요. 제가 최근에 콘서트도 갔는데 에세이 같은 것도 잘 쓰시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가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세이처럼 쓰지만 파고들면 굉장히 깊은 인문학적 사유와 그 철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어떤 철학적 개념에 대한 공부 없이 그걸 깨달았다면 정말 지혜로운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어. 들으니까 음. 더 궁금한데 누구신가요? 이 가수는 로이킴이라는 가수고요. 로이킴 씨. 로이킴 씨 알죠? 특히 가사가 빛나는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오늘은 신곡인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이라는 곡의 가사를 평론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 에릭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이 아주 쉽게, 그러니까 노래 하나에 통째로 들어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지 않나 싶고,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모르긴 몰라도 로이킴 씨는 꽤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본 있는 문화, 예술, 과학, 철학의 부활 르네상스 2 화를 대중가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노래도 직접 불러 주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제가 노래를 평론할 어. 경우에는 반주도 제가 다 하고 노래도 다 할 거예요. 근데 노래는 솔직히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는 노래는 당사자를 직접 데려오려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1 절부터 먼저 하고 가사를 평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연습을 해 봤는데 노래가 많이 어렵던데? 근데 제가 가수는 아니니까 좀 귀엽게 봐여 주고 소신껏 해 볼게요. 사실 이거 두 번째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촬영 다 하고 편집본까지 회원 선공개로 올려 놨는데 한 2주 음. 전에 우리가 이거 마이크를 너무 멀리 세팅하는 바람에 음. 제가 말하는 음성이 너무 소리를 먹으면서 녹음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찍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럭키 비키? 럭키 비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이제 첫 촬영본 보신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성대 폴립하고 연축성 발성 장애가 있어요. 근데 많이 치료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치료 중이라. 하지만 첫 번째 촬영 때보다 목이 더 나아졌어. 그래서 저번에 할 때만 해도 다 좀 불편해 가지고 엄청 작게 불렀는데 제가 옛날에 부르던 느낌으로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곧 완치가 될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디 안 좋은데 바쁘다고 방치하다가 1년 넘게 병원 신세 지지 마시고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청해 볼까요? 박수. 예. 와. 예.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진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노을도 그리워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자 1절 불러봤는데 어떤가요? 확실히 목소리 많이 나아지신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저 처음 봤을 때보다 목 진짜 많이 나아졌죠. 네네. 1년 전만 해도 소리 자체를 못 냈었고 몇 개월 전에도 계속 파열음 나고 그랬는데 지금도 좀 있지만 그리고 피아노까지 직접 쳐 주시니까 아주 감미롭네요. 피아노는 뭐 사실 어려운 편이 아니라 이 곡은 여튼 가사가 진짜 좋아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좀 잘생긴 팝 가수의 일반적인 사랑 노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가사를 곱씹어 보면 진짜 사랑하는 행위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좀 분리해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지 말아요. 화자인 로이킴 씨는 이제 연인과 서로 첫눈에 반해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 열정적인 시기의 끝무렵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상상을 해 보면. 근데 여자친구가 로이킴 씨한테 이렇게 말하나 봐요. "오빠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것 같아. 스킨십도 줄었고 표현도 밋밋해졌어." 하면서 관계의 옅어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적 있죠. "오빠 변했어." "오빠 그 변했어." 저도 시기.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화자 로이킴 씨가 애인을 이렇게 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자기야 잘 들어봐.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는 지나고 없지만 그 마음만은 영원할 수 있어. 비록 밝은 아침은 지났지만 해가 지고 저물어가는 노을도 또 그다음에 찾아올 밤하늘도 아침의 햇살처럼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아름다움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실히 화자가 연인에 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남자는 아는 거죠. 그 본능적으로 사랑에 빠진 상태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우리가 사는 하루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서로 처음에 본능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시기는 일출과 함께 시작되는 아침, 쪼끔 더 쳐주면 해가 중천에 뜬 낮까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랑의 가진 모습의 일부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태양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 주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따뜻할 거고, 또 한없이 밝아서 빛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태양은 제가 비유한 건데, 태양은 뭘 상징하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본능적인 호르몬? 이게 아무리 길어도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해도 좋죠. 그쵸? 맞아요. 음. 한창 뜨거울 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루 중 절반은 해가 없다는 사실을. 음. 일몰이 끝나면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거나 서로 껴안아서 체온을 유지해야겠죠. 또 밤이 되면 빛이 없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는 곳을 굳이 찾아 나서야죠. 하지만 이런 빛이 없는 밤이라 해서 하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밝은 해가 뜬 아침, 한낮, 그리고 어두움이 우리를 감싸는 저녁, 늦은 새벽까지 다 하루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에 빠진 초기의 열정적인 상태에서는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관계의 따뜻함이 유지가 되고, 또 상대의 모습이 태양처럼 눈이 부시는데 우리는 이때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해는 지죠. 사랑에도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의 일몰이 지나고 또 어둠이 찾아오면 이 사랑의 온도는 급속도로 식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서로 더 꽉 껴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추울수록 더 의지를 가지고 서로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려 노력을 해야겠죠. 또 햇살이 가득한 사랑의 전반전에는 빛이 너무 가득해서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앞으로 잘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뭘 해도 이뻐 보이니까. 근데 빛이 한 점도 없는 사랑의 저녁, 사랑의 후반전에는 어둠 속이니까 서로의 발자취에 의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노력으로 꾸려 나가는 사랑이란 밝은 태양 밑에 나란히 앉아서 뭐 태양의 찬란함과 따뜻함을 감탄하는 모습 같은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기 위해서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짜 사랑이란 제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편안하게 앉아서 빛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서로 손을 꽉 잡고 빛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가 벌스였고 한번 사비도 한번 볼까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거.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좋아요. 로이킴 씨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대요. 이 부분이 참 좋은데 근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은 항상 애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이런 성숙한 지혜를 어떻게 얻으셨을까? 항상 의문입니다. 이게 연예인들은 참 피곤할 것 같아. 사실 뭐 이게 나 같은 유튜버야 뭐 5 명을 거느리든 10 명을 거느리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연예인분들 참 피곤할 것 같고 여튼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사랑에 필요한 기술인 이유는 처음에 느끼는 설렘에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본능적으로 끌리면 누구나 설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적인 소프트웨어지.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익숙함도 소중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능력, 의지, 인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에 항상 감사함과 경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랑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같지 않아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결혼의 진짜 의미가 뭔지 배울 수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결혼이라는 게 계약이 엄중해지지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철회 가능한 가벼운 놀이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뭐 인스타에 자랑하는 일생의 이벤트 정도일까요? 뭐 스드메니, 브라이덜 샤워니 뭐니 이게 뭐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지 결혼을 하는 김에 결혼식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님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브라이덜 샤워가 원래 유래가 제가 알기로는 결혼할 돈이 없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 친구끼리 소소하게 했던 대체 결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 다들 즐겁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뭐 동거도 많이 하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거? 백날 해 봐야 결혼 생활에 좋은 영향 못 미쳐요. 결혼은 본래 엄중한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 경험만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의 진정한 혜택이 구속력에 있으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성 관계에서 쪼금만 안 맞고 수틀리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그만이고 요즘은 뭐 그냥 안 맞으면 거른다는 좀 불건전한 문화가 만연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태도로는 절대 소중한 사람과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연애는 안 맞으면 이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지면 그만이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엄중한 계약을 하면 그게 안 돼요. 잘 지내기 위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또 상대를 온전히 수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1 대1 계약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평범한 연애에서는 배울 수 없는 훈련이죠. 그래서 결혼은 쉽게 나갈 수 없는 훈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 훈련소 갔다 오셨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퇴소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훈련을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본능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행위 falling in love는 가슴으로 하는 거지만 진짜 사랑, 사랑을 하는 거 being in love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는 그 2절 벌스로 한번 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좀 짧게 칠게요. 뭐 음악 채널이 아니니까 짧게 짧게 치겠습니다.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2절 벌스가 진짜 미쳤거든요. 이건 진짜 사랑을 하는 연인 지금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라면 이 구절을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것만 알아도 헤어질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혼할 가능성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읽어 보면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이 노래의 진짜 정수는 이 구절에 다 있습니다. 이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란 추상이 아니라 실존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미성숙할 때는 상대의 추상을 사랑합니다. 추상이 뭐냐?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죠. 장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왜 장미를 예로 드냐면 로이킴 씨의 팬클럽 명이 로이 로제. 로이의 어. 장미들이거든. 로이스 로즈 해 가지고 네. 팬클럽 이름도 진짜 센스 있게 잘 그러니까 지었어요. 센스 그쵸? 있네요. 자 이어서 하자면 장미의 진정한 모습. 실존은 빨간 이파리뿐만 아니라 가시 그리고 잎이 졌을 때 보잘것없는 모습까지 모두 포함된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빨간 잎의 아름다운 장미만 장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리거나 아니면 장미의 잎이 다 떨어졌을 때는 장미를 떠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미의 실존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장미는 붉은 잎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까지 장미고 꽃잎이 떨어진 보잘것없는 장미도 장미예요. 근데 바다도 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폭풍우와 파도가 치고 또 날씨에 따라 색도 달라져요. 숲도 푸르를 때가 있고 단풍이 져서 노르스름할 때가 있고 겨울에는 벌거숭이가 됩니다. 하지만 숲이 더 이상 푸르르지 않다고 숲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숲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푸른색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가사 아닌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 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당장의 색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와 순환까지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젊은 시절 멋지고 어여쁜 모습의 남녀가 만나서 뭐 사랑에 빠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만 사랑이 아닙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데이트를 못 하는 부부의 삶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또 야근으로 눈을 절반은 감은 상태로 늦게 귀가한 남편이 육아에 지쳐서 침대 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아내를 보고 살며시 이불을 깊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자식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노부부가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아 그래도 우리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서로의 노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10 대 20대 어린 시절에 어떤 여자의 눈망울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20년 후에 그 눈 주변에 생길 주름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대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예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처음 같은 뜨거움이 없다고 해서 처음 같은 젊음이 없다고 해서 또 처음 같은 싱그러움이 없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브릿지 결말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엔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그게 바로 사랑일 거야.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엔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서. 이 부분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별이 힘든 이유기도 해요. 1 년 뭐 2 년 뭐 3년 이상 사귀다 보면 좀 오래 사귀다 보면 약간 그 사람한테 인이 박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고 할까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얽히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데 오래 사귀다 보면 입맛을 상대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별로인 음식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깊게 관계를 한다는 건 절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나한테 남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흔적이 남는 거죠. 얽혀서 합쳐졌던 그 색을 다시 휜 도화지 상태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듯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진중한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연인이란, 진정한 부부란 서로의 불행과 행복에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너무 깊게 얽혀서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자, 마지막 부분 가사도 한번 읽어보면 "너가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며 간직하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일 거야." 이게 마지막 부분이 참 재밌는 게 그전까지의 가사들과는 다르게 약간 로맨틱한 그 어린 시절의 감성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뭔가 나만 알고 싶고 막 아껴 부르고 간직하고 싶은 거. 이게 좀 안 좋게 말하면 소유욕이자 집착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에서 보통은 피해야 되는 일이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모습이란 80%의 성숙함과 20%의 미성숙함, 그러니까 아이스러움이 결합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런 모습을 이제 칼 융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Vollständiger 이야기해요. Mensch. 온전한 인간이란 80%의 성숙한 모습과 20%의 미성숙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뭐 다들 부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이상적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 자체가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부부가 돼도 또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진짜 어른이 되었어도 내 와이프, 내 남편이 너무 이쁘거나 잘생기면 걱정도 되고 또 다른 이성하고 대화 나누면 질투 나고 나만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 같은 모습을 일부 간직하는 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도 서로 좀 투닥거리고 이런 모습. 어때요?
노래 가사 하나에 사랑에 대한 본질과 진리가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저도 노래 가사를 곱씹으면서 약간 듣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노래를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은 적은 없어 가지고 좀 새롭게 와닿네요. 맞아요. 저도 이거 노래 가사 꽤 나온 지 몇 개월 됐거든요. 네네네. 저 가사를 근데 너무 좋아 가지고 그때 바로 뉴스레터로 썼었거든요. 음. 너무 감명이 깊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맞아요. 유튜브에 영상에서 꼭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기술 책 한 권이 노래 하나에 담겼다. 맞아, 어. 맞아. 딱 진짜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다음 화는 뭘 해 볼까? 근데 노래는 자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피아노는 뭐 엔간한 아. 건 바로 따서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노래는 아직 목이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노래도 혹시 뭐 철학적으로 깊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좀 댓글에 이렇게 남겨 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1 화는 시를 낭독해 주셨고 2 화는 노래 불러 주셨으니까 3 화는 춤으로 가시죠. 안 돼요, 안 돼요. 그 춤은 진짜 개 못 춰요. 그러니까 저는 춤 못 추는 대회가 있으면 제가 거기서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완전 몸치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르네상스 2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 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